몇 해 전부터 전국 곳곳에서 민간 소각장 건설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사업 부지를 내놓고 민간 업체들이 폐기물 처리 시설 명목으로 소각장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생활 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화하는 법안을 예고하면서 이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십 곳, 많게는 수백 곳의 민간 소각장이 신설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한국 사회에 과연 그렇게 많은 소각장이 필요한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한국의 인구는 이미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소비량 역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통계청과 환경부의 자료를 보면 생활 폐기물 배출량은 최근 몇 년간 정체하거나 오히려 소폭 감소했습니다. 산업 폐기물은 일부 늘었지만 이는 특정 건설 프로젝트나 공장 이전 등 일시적 요인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에 수백 개의 소각장을 세운다는 발상은 합리적인 환경 정책이라기보다 다른 목적이 숨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쓰레기가 줄어드는데 소각장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처럼 대형 공공 소각장이 도심 인근에 몇 곳만 있어도 충분히 전국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도권에는 하루 수천 톤을 처리할 수 있는 대형 소각장이 가동 중이고 기술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되는 민간 소각장들은 대부분 중소규모로 특정 지역의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시설은 효율성도 낮고 오히려 오염물질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대형 공공시설에서는 국가가 직접 배출가스를 관리하고 주민 감시 체계를 갖출 수 있지만 작은 민간 시설이 전국 곳곳에 흩어지면 감시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런 비효율적인 모델을 추진하는 것일까요? 행정 논리로만 설명하기에는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이는 실제로는 각 지자체가 우리 지역 쓰레기는 우리 지역에서 처리하라는 여론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구실에 가깝습니다. 환경부는 책임을 지자체에 넘기고 지자체는 민간업체에 떠넘기며 결국 민간 자본이 폐기물 시장을 장악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돈이 움직이고 권력이 개입합니다. 이 상황에서 주목할 점은 민간 소각장 사업이 주로 추진되는 지역과 정치적 배경입니다. 사업 추진을 주도하는 의원들 중에는 중국 자본과 연결된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자본은 한국 내 폐기물 처리, 재활용, 에너지 전환 산업에 꾸준히 투자해 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친환경 사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지역 토지 확보, 세금 감면, 그리고 에너지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이 얽혀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이득들은 지극히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며 그 속에는 보다 섬뜩한 의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의 1대1로가 확산된 지역을 보면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범죄 조직이 세력을 넓히거나 중국계 자본이 대거 유입된 지역일수록 소각장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겉으로는 환경시설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자금 세탁, 불법 폐기물 수입, 인체 유해물질 처리, 그리고 범죄의 은폐수단으로 이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각장들에서는 범죄와 연루된 모든 것이 소각됩니다. 사체 또한 이곳에서 처리됩니다. 캄보디아의 최근 사태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프놈펜 외곽의 범죄단지에는 사체를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개의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주변은 마치 국가의 법이 미치지 않는 검은 구역처럼 변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약 제조, 불법 장기 거래, 인신매매 등 끔찍한 범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범죄 단지의 특징은 단 하나,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는 외피를 쓴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감시가 어려운 시설, 내부가 불투명한 산업, 냄새와 연기 때문에 접근이 제한되는 공간, 그런 곳이야말로 범죄가 숨기 좋은 장소입니다. 한국 역시 이제 이런 환경에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국인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투자와 이민 이면에는 삼합회와 연계된 조직적 자금이 대거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직 동남아 수준의 범죄 단지는 없지만 이미 국내 여러 지역에서 온라인 도박, 불법 환치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근거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형태로 위장되어 있으며 이런 곳에 민간 소각장 설립이 함께 추진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환경정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각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환경단체, 그리고 중국의 범죄 조직, 그 위에 공산당, 이 모두가 얽혀있는 거대한 게이트일 수 있습니다. 소각장은 고온처리 시설입니다. 무엇이든 태워 없앨 수 있고 감시망을 피하기 쉬운 공간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시설이 민간의 손에 집중되고 중국 자본과 결합한다면 그곳이 범죄의 은신처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정부가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시스템을 열어주는 셈입니다. 민간 소각장 건설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배경에는 이익 구조가 있습니다. 소각장은 한번 허가를 받으면 20년 이상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방정부는 세금을 확보하고 업체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습니다. 환경부는 법적 책임을 줄이고 정치인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치적을 쌓습니다. 그 결과 쓰레기가 줄어드는 나라에서 오히려 소각장이 늘어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환경정책이 아니라 권력과 자본의 결탁이 만들어낸 신종 산업 생태계입니다. 결국 한국은 쓰레기 부족 국가입니다. 실제로 일부 민간업체는 처리할 쓰레기가 부족해 일본이나 동남아에서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고 재활용률이 높아지면 소각장의 효용성은 자연히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소각장을 세워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는 것은 쓰레기 처리 때문이 아니라 소각장 카르텔의 이권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환경을 명분으로 한 정책이 이렇게 방향을 잃었는가? 왜 쓰레기가 줄어드는 나라에서 소각장이 늘어나는가? 그리고 왜 이 민간 소각장 사업의 이면에는 언제나 특정 정치 세력과 중국 자본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한국은 머지않아 동남아 범죄단지와 비슷한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소각장은 필요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처럼 인구가 급감하고 쓰레기가 감소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공공 대형시설 몇 곳으로도 충분하며 굳이 동네 곳곳에 민간 소각장을 지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환경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한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이미 중국의 일대일로가 진출한 세계 여러 곳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최근 사회 일각에서는 마약 다음은 소각장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마약의 확산은 곧 범죄 조직의 뿌리내림을 의미하며 소각장은 그 다음 단계의 수단이 됩니다. 마약 거래가 자금의 통로라면 소각장은 흔적을 지우는 장소가 됩니다. 범죄의 희생자, 장기 적출의 피해자, 혹은 조직 간 거래의 부산물이 사라지는 곳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음지에서는 사체 처리 대행과 같은 불법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폐기물 산업과 결합한다면 그 위험성은 상상을 넘어설 것입니다. 마약의 확산, 민간 소각장의 증설, 중국 자본의 침투가 서로 맞물릴 때 사회는 빠르게 타락합니다. 한국은 지금 그 위험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환경 정책을 가장한 산업적 탐욕이 공공의 영역을 잠식하고 범죄 조직이 그 틈을 파고든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민간 소각장 설치,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